자녀에게 절대 의존하지 않는 품이 있는 노후. 시니어가 지금부터 반드시 갖춰야 할 무기 3가지.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며 사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넓어진 어깨를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지요. 내 모든 피와 땀을 바쳐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냈구나 하는 가슴 벅차오르는 대견함과 동시에 이제는 정말 내 품을 떠나 저 아이만의 세상으로 갔구나 하는 서늘하고도 깊은 쓸쓸함.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아마도 이런 무겁고도 간절한 기도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내 남은 삶이 저 아이의 인생에 혹시라도 무거운 짐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배우고 싶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뒤로 한 채 오직 내 자식의 성공과 행복만을 내 삶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고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 없이도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보람이자 마지막 기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한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사라진 지금 텅 비어버린 나의 남은 인생이라는 광활한 들판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이 엄숙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숭고했던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의존이라는 이름의 짐으로 집착이라는 이름의 서글픈 족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서운함을 느끼거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숭고했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이 지독하고 슬픈 후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그 순간까지 자녀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한 3가지 필수적인 무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과 정을 끊고 담을 쌓으라는 차갑고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고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오늘 영상을 통해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우리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굳건한 재정적 독립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어르신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저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해 주겠어라며 섭섭한 마음부터 표현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 지난 세월의 헌신을 생각하면 10분, 100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 천정부지로 소선 집값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수억 원의 교육비라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고 험준한 산맥 앞에서 매일같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온전히 얹어주는 것은 안 그래도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아이의 등 위에 집채만 한 바위를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적 독립이란 단순히 굶지 않고 연명할 정도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재정적 독립은 세 가지 차원의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우리 생존의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둘째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이나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는 비상자금입니다. 이 비상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자식들에게 울며 불며 손을 벌리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세 번째 기둥, 나의 품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용돈, 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돈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매달 부족함 없이 넉넉한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준다 한들 정작 내 지갑 속에 내가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10,000원 한 장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행동과 관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라며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고 눈에 밟히는 예쁜 손주의 옷 한 벌을 선뜻 사주지 못하며 동네 경로당에서 내는 작은 차값이나 회비마저 망설이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매달 내 힘으로 마련한 10만원, 20만원의 용돈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자유와 권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채워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이웃과 교류하며 사회활동도 하고 소중한 용돈도 확보하는 것은 더없이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글씨 쓰는 재주, 악기 다루는 기술, 뜨개질 솜씨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센터의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벌었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입니다. 자녀가 주는 돈은 감사히 받아야 할 받는 돈이지만 내가 버는 돈은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만드는 돈입니다. 이 만드는 돈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걱정 마라. 이건 엄마가 번 돈으로 우리 예쁜 손주 장난감 사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꺼이 지갑을 여는 권리를 누리는 부모가 될지언정 자식의 눈치를 보며 그 지갑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하는 것, 바로 정신적 독립을 위한 1인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콘텐츠란 유튜브를 하거나 책을 쓰라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어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즐겁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은퇴와 함께 평생 몸담았던 직장이라는 소속감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둥지에서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 모든 감정의 촉수를 오롯이 자녀에게로만 향하게 합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고, 주말에 한번 안 들를 거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자녀의 목소리 톤 하나, 대답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고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유일한 삶의 관심사이자 존재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모의 지극한 마음이지만 이러한 과도한 관심과 감정적 의존은 자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족쇄가 무거운 죄책감의 망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끝없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마저 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랑과 그리움에서 시작된 그 전화벨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애틋했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 슬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나만의 1인 콘텐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자녀에게 구걸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현명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내 삶에 나만의 고유한 즐거움과 배움의 목표가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자녀의 삶을 곁눈질하며 그들의 감정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에게 걸던 전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침내 통화의 내용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나 오늘 서예 교실에서 새로 배운 글씨인데 사진으로 보낼 테니 한번 볼래? 혹은 이번 주말에는 우리 시니어 합창단에서 공연 연습이 있어서 엄마 바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자녀들은 마음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 없이도 저렇게 자신의 삶을 즐겁고 멋지게 가꾸며 사시는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젊었을 적먹고 사는 일에 치여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보석처럼 쏟아집니다. 구수한 가락을 뽑아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민요 교실, 북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서예 교실, 새로운 세상과 손주들과 소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잊고 있던 내 안의 감성을 깨우는 시 창작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잠자던 내 세포를 깨우고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설렘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만의 콘텐츠가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정신은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이 단단해지고 외로움은 감히 우리 마음에 발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자녀와 질척이는 의존의 관계가 아닌 각자의 인생 궤도를 존중하고 멀리서 따뜻하게 응원하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동반자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이 세상 그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도 중요한 우리 품위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인 건강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아무리 완벽하게 이룬다 한들 건강이라는 이름의 집안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대한 싱크홀 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리에 눕게 되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의 삶에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나를 씻기고 먹이기 위해 자녀가 자신의 소중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평생 모은 돈을 나의 병원비로 쏟아붓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타고난 운명이나 재수처럼 여기지만 100세 시대의 노년 건강은 결코 운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성실한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즉,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바로 내 몸입니다. 이 건강 자산을 쌓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꾸준한 운동과 절제된 식단이라는 우리 몸의 성전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쇳덩이를 들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격렬하게 땀을 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근감소증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워 이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씩 무섭게 빠져나가고 근육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힘없는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이라는 평생의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걷기와 생활 속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30분 아파트 단지나 공원을 팔을 힘차게 저으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깨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튼튼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고 가벼운 500ml 물병 2개를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고맙습니다. 주인님, 이라고 외치며 우리 곁에 머물러 줄 것입니다. 식단 역시 값비싼 보양식이나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산더미처럼 챙겨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수백 배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달고 짠 음식,
정체 모를 기름에 튀긴 가공식품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근육의 재료가 되는 질 좋은 단백질 두부, 계란, 생선, 기름기 없는 살코기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먹는 이 한 끼가 10년 후 나의 병상일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라고 수백 번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아프지 않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의 모습만큼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끝까지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3가지 필수적인 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내 존엄성의 마지막 갑옷인 재정적 독립. 둘째, 내 시간과 영혼을 채우는 정신적 독립. 그리고 셋째, 내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신체적 독립. 이 3가지 무기는 결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단단히 지탱하며 함께 돌아가는 운명의 통미달바퀴와 같습니다. 이 3가지 무기를 날카롭게 베리고 빛나게 닦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야 할 짐이 아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힘겹게 연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의 수고와 헌신으로 당당하게 얻어낸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마음껏 쓰고 누려야 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노후를 항상 바로 곁에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